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행복하진 않은데 직장에서나 이럴 때 보면 완벽주의는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고 일 잘할 수 있고 나는 완벽주의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사람. 네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다들은 완벽주의는 싫어하는데 또 완벽주의자가 돼서 일은 하고 싶어한다. 그렇죠. 사실 보면 그 일은 좀 철저하게 뭔가 잘 해야 된다는 측면, 일은 하나의 태스크니까 과제라고 하는 것 부분에서는 완벽주의가 도움이 되겠죠. 뭔가 중간에 할 때마다 펑크 내면은 뭐 사실 그 고용주 입장에서 상당히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사실 정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숨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70%가 중요한 것 같아요. 100%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70% 정도를 하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채워서 가는 게 중요하지. 처음부터 100% 또는 막 당겨 써가지고 120%를 일을 하겠다. 이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성격은 완벽주의가 아닌데 네. 업무 태스크는 완벽주의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희가 이제 완벽주의 중에 사회 부가 완벽주의자라는 게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회가 나는 완벽주의자가 쉽지 않은데 부모님에 의해서 또는 선생님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완벽주의자의 가치를 내면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인이 된 거죠, 머릿속에. 사회가 완벽주의를 이렇게 부여했다는 의미로 사회부가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 연구를 해보면 이런 사회부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 그렇죠. 온갖 심리적인 부정과 관련성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이랑은 다른데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기 색깔대로 살아야 행복한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사실 이제 그 완벽주의자나 이제 제 주변에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그 보면 이제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 약간의 강박도 있고 하니까 제가 흔히 지나가는 말로 야, 그 병이다. 너 병이다. 약간 그 말을 제가 자주 써요. 그 진짜 병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게 이제 병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완벽주의 중에서 특히 자기 비난을 많이 하게 되게 된다면 맞아.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특성은 좋은 부분이죠. 뭔가를 잘한다고 하고 탁월하게 뭔가를 잘하고 싶어하고 성장 지향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건데 다만 그게 투머치인 경우에 너무 많게 되고 그다음에 그 결과 자체를 항상 자기 결과의 끝이 나를 비난하는 쪽으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완벽주의자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과 우울한 불행한 사람은 자기 비난을 하냐 안 하냐? 자기 비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찾느냐. 똑같은 거 딱. 네, 제가 아는 전에 어떤 분들을 이렇게 저희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상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영어로 얘기하면 should가 많아요. 뭐 해야만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옛날에 배우셨겠지만 should have PP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should나 must나 또는 should have PP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는 분들 이제 이런 거가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편한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했어야 됐어. 네, 그러니까 뭐 다음에 할 수도 있고 뭐 좀 유감스럽거나 그럴 수 있지만 오케이 거기서 그러면 내가 뭘 배웠는가? 그럼 next time 다르게 something different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새해 첫날 뭔가 계획을 세웠어요. 뭐 이렇게 뭘 하고 하나 계획을 세웠는데 3일쯤 되면 좀 힘이 딸리잖아요. 작심삼일. 그래서 작심삼일 딱 되려면 그때부터 또 자기 비난을 하는 거죠. 나는 의지박약이야.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3일을 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분명히 3일을 한 게 나은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better than nothing인 거잖아요. 3일을 끊고 다시 오늘부터 1일 시작하면 되는 건데 그걸 자기 하는 실패다. 그러니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퍼펙트 4 co.kr 네. 그 완벽주의자 테스트 네. 제가 이제 아까 강연하실 때 잠깐 해봤는데 네. 좀 40점 나왔습니다. 40점 완벽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죠? 네. 근데 완벽주의자랑 거리가 뭔데 제가 이제 그 4명의 완벽주의자 중에서 막판 스포트형 네네. 약간 요런 게 있거든요. 지금 성함이 미정이잖아요. 네네. 정하지 않은 거. 네. 예,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그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특성들이 일부 특성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어떤 디시전을 할 때라든지 네. 뭔가 이럴 때 그게 네. 이제 융통성이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막상 그걸 딱 정하는 순간에 좀 이거를 피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완벽주의는 아니고 완벽주의자는 아니고 그냥 제 성향인 거죠. 성향이죠. 네. 아쉽네. 저도 이제 약간 완벽주의자가 되고 싶었는데. 완벽주의자가 아무리 되고 싶어도 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MBTI를 굉장히 많이 신봉을 하고 그다음에 뭐 테스트해서 얘랑 뭐
잘 맞는 유형이고 얘랑 잘 맞는 물론 이제 이게 교수님 그게 전공이신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심리학적으로나 이런 게 뭐 맞는 건가요? 그게 MBTI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은 심리학에서는 유형론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MBTI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내가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나누잖아요. 네. 점수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49점, 51점. 보통 2점 차이밖에 안 되는데 한쪽은 외향성으로 가고 한쪽은 내향성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MBTI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애매하거나 가운데쯤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무래도 때에 따라서 외향적일 수도 있고 내향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고 MBTI가 좋은데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 원래 MBTI라면 다른 이제 많이 알려진 성격 검사의 일종의 빅 5라고 하는 그 5가지 성격 특성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5가지 중에서 4가지에 있는 성격 특성과는 MBTI가 상관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부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신경증하고는 상관계수가 상당히 낮게 나오거나 유의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MBTI가 약간 성격을 바라볼 때 약간 긍정적으로 좀 이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성격을 이거를 뭔가 우리가 알아내는 부분에서는 조금 디텍트하는 부분이 약할 수 있다. 하지만 MBTI 연구소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축적돼 있고 시간적으로 안정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아하죠. 너는 무슨 형이야? 나는 무슨 형이야? 서로 간의 얘기를 특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특성을 좀 알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 상담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오시잖아요. 보면 이 부부가 서로 너무 다른 MBTI 유형인 거예요. 그런 MBTI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면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나는 그동안 저 사람이 이걸 들어줄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해줘서 이렇게 안 해주나 섭섭했는데 성격이 원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의문 같은 게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적어도 이 부분은 저 사람을 변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 초에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와이프가 뭐 그냥 하는 말이겠지 싶었는데 그 이후에 삶을 같이 살면서 와이프가 저한테 당신은 참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 특별히 돈과 전혀 관련 없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완벽주의자가 MBTI로 예를 들어서 INTP는 완벽주의자 뭐 이렇게 100% 매칭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전혀 그렇게 할 수 없고 실제로 네. 이제 유형론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심리학에서는 하나의 차원으로 연속 점수인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점수가 이쪽 방향으로 많이 가게 되면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도가 더 진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다만 4명의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다는 측면에서 이걸 유형을 나눠놓은 거지. 중간쯤 걸려서 어떤 분도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이것도 있고 이런 특성을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유형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금 한계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이제 핵심 주제인데 4명의 완벽주의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벽주의자가 이렇게 딱 자로 젠더처럼 이렇게 4명의 유형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 유형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제 주변에 이제 성장 지향형 완벽주의자가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네네. 그 친구는 이제 리더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잘해요. 또 뭐든지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고 뭐 투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남이 조금 자기한테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조금 이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바로바로 손절을 해버린 친구 이제 인간관계로 손절을 네.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맞춰주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가서 뭐 잘 바뀌는 어렵겠죠. 그동안 그렇죠. 두 분 사이 어떤 스타일이 어느 정도 진행돼 와서 그게 익숙한 방향으로 친구니까 뭐 그걸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뭔가 새롭게 하는 것보다 다만 인간관계에서 사실 어떤 사람을 잘라내거나 배제하는 거는 참 쉬운 일이죠. 손절해버리면 어쩌면 전화번호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 뭐 그냥 저 사람은 이거 마음 안 들고 배제하고 또 이 사람은 또 이게 마음 안 들어서 배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게 좀 더 쉬운 일이긴 하나 그러나 나와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를 배우는 것이 제 생각에는 되게 행복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에서 어떤 게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을 때 행복하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은 행복한 사람 근처에 가면 행복하다 그래요. 어. 그런데 그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행복이 혼자서 자기만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뭔가 친밀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느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소모임 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다른 사람 누군가 함께 더불어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 많은 행복 연구의 결과거든요. 사회적 유대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요즘은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좀 더 사회적으로 이게 디스턴싱만 할 게 아니라 유대감을 가질 것인가. 이게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중요한 가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사실 4명의 완벽주의자 중에 이제 연구하신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가장 많은 유형은 인정 추구형입니다. 예,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 봐야 되고요. 네. 또 사회도 잘 맞춰주는 거가 몸에 배어 있고 두 번째로 많은 경우가 안전지향형입니다. 예,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램프 증후군의 시대가 됐다. 옛날에는 요술 램프를 문지르게 되면은 뭐 좋은 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요즘은 문질 때마다 불안할 거리가 나타난답니다. 아, 예, 그래서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안전이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됐죠. 그러면 사실 이제 아까 제 성향은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막판 스포트형의 그런 그냥 성향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막판 스포트형 완벽주의자가 제가 지금 얼뜻 떠오르는 몇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이 퍼포먼스는 좋아요. 네. 일은 좋아요. 근데 항상 시작은 옆에서 막 닥달을 해야 그렇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제가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심플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마감 중심의 언어로 얘기하지 말라. 아,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언젠데 이번엔 맞춰야 돼 이렇게 말하면 원래 이 막파 스포팅 같은 경우는 지적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적당하는 걸 싫어하고 그러면 좀 더 불안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불편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더 일을 미룰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 중심의 언어로 얘기하지 말고 시작 중심의 언어로 얘기하라. 초안을 언제 이 일의 처음 시작점을 뭐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걸 언제 초안을 처음에 같이 함께 볼 수 있겠나 이런 정도로 물론 친구들 중에 그런 분들 그런 얘기해도 일단 좀 소위 말하는 개김성이 되게 풍부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말로 두 가지인데 계속 뭔가 지적해갖고 뭔가 지금 또 안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꾸 주잖아요. 그러면 일을 정말 안 하게 되고 오히려 나중에는 화를 내거나 되게 뭐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그러다 보는데 뭔가 그래도 딴 때보다 좀 잘할 때 있잖아요. 이때 긍정적인 강화물을 주는 거예요. 야 언제 할 거냐 맨날 이러는데. 내가 언제 할까 그 얘기하면은 뭐 이미 그분도 생각하겠죠. 뭐 아마 줄 좀 그어놨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뻔하지 입 열면 그 얘기 하겠지 뭐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말 안 듣는 거죠. 아 이거 뭐 2달만 하는데 뭐 지금 할 필요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중요한 건 생각은 많지만 행동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걸 훈련을 시켜나 할 때는 행동을 해라. 단 15분 정도의 짧은 행동을 먼저 해라. 이게 계획을 세울 때 그분들은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안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해보면 1시간은 60분이지만 4가지의 15분씩 생각하면 4가지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행동이 먼저 가게끔 이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 전문적으로 되게 어렵다 그렇게 하면 연세대학 심리학 홈페이지를 보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우리 행복한 완벽주의자 사실 이 네 유형이 다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네네. 각 유형별로 아까 이제 강의 우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유형별로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하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인정 추구형이 가장 많다고 하셨으니까 네. 인정 추구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거와 동떨어지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한국 맞습니다. 문화에서 네. 누군가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또 그 사람 참 칭찬을 받고 이런 거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가 왜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걸 보면 김연아 선수가 할 때 보면 2가지 다른 종목이 있잖아요. 하나는 규정 종목이 있고 두 번째는 자유 종목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뭔가 그 문화 내에서 규정 종목을 잘 하셨으니까 이제는 자유 종목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잘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가야 그쪽이 좀 더 행복해지는 건데 이전 시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절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그 자유 종목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강의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키워드가 뭐냐, 네. 좋아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어떻게든 그 길을 가게 된다고 봅니다. 중간에 다른 걸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자기가 점점 더 삶을 살면서 경험이 쌓이고 하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할 때 행복한가. 그 이전에는 뭔가 이런 걸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제안한 어떤 방향으로 갔지만 그 규정 종목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나의 자유 종목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그 지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강의하실 때 잠깐 언급했는데 계획된 우연? 네. 저는 그게 좀 와닿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인정 추구형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나만의 계절을 찾아간 그게 어떻게 보면 계획된 우연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계획된 우연이라는 게 원래 그런 심리학이나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있는 그런. 네, 그게 진로 심리학자인 존 크롬볼츠라고 하는 분이 네. 그분이 이제 93세로 타계를 했는데 오래 사셨네. 그 이전에는 어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진로 결정이나 그런데 이제 말년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변화들 가끔 보면 아주 중요한 인생의 변화들이 우연하게 어떤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우연히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뭔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기회라고 하는 거를 모른 채 지나갈 경우가 되게 많지만 가만히 돌아보고 보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또 그게 왔을 때 기회를 내가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어쩌면 진로 결정에서 중요한 그런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우연이 더 잦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전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패러다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방송을 말한다고 하면 어떤 공중파 방송이나 이게 저였지만 지금은 뭐 어떤 자기 1인 크리에이터 이런 많죠. 것들을 됐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걸 사실 생각 못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변해가고 요즘 뭐 메타버스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기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네 명의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제일 힘든 분이 누굴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인정추구형이랑 안전지향형 요 두 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막판 스퍼트형이 제일 힘듭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막판 스퍼트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판 스퍼트형 같은 경우에 마지막 순간에 몰려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해냈을 때는 되게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게 많아지지만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막판에 몰아치기를 한다고 해도 옛날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라난 청소년들 중에서 보면 사실 기억력이 좋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몰아치기 초치기를 해서 오히려 성적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단맛을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더 다른 복잡한 과제를 하게 됐을 때는 그때 나의 어떤 그 전략이 이번엔 먹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이걸 몰아치기를 했을 때에 어떻게 되면 그때 점점 더 긴장을 자꾸 이제 하게 되거나 이번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이 불안 수준, 몸의 어떤 스트레스 레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거를 자주 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실제로 꾸물거리는 스타일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연구를 해보면 만성적으로 꾸미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계의 질환이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막판 스퍼트형은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 성향 같기도 해요. 그 완벽주의자 중에서 네. 막판 스퍼트형이 일부가 있는 것이고 전혀 그 막판 스퍼트를 안 하는 완벽주의자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 스퍼트를 하는 분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뭔가 내가 잘못 결정을 내리거나 했을 때 어떤 그거에 대한 그걸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정한 과제 자체가 외부에서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일단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먼저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완벽주의자의 일부만 막판 스퍼트형입니다. 제가 이제 완벽주의자가 아닌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아요. 뭐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러거든요. 네네네. 그건 좀 유연한 생각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잘 중화가 된 거죠. 네. 사실 이제 완벽주의자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나는 완벽주의자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후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성인인데 네.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완벽주의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보다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특성들을 좀 보완해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 어떤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았던 분들도 어떤 과제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기본 성향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장면에서 B라고 하는 완전히 180도의 변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나한테 필요하면 우리가 게임에서 보면은 그 확장팩을 장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A를 B로 바꿀 수는 없지만 A에 A1, A2, A3 이런 거를 좀 추가하는 일종의 나한테 필요한 팩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진 않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해서 또 할 수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미러클 모닝 챌린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자기가 그 시간을 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어떤 그 책의 트렌드는 한 문단에 그 문장이 많지 않고 또 여백의 미가 많이 있으면서 일러스트도 좀 있고. 중간에 무슨 연구라든지 연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 동시에 어떤 것들은 조금 음미하고 이걸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적힌 내용들을 그냥 썰을 푸는 내용으로 쓴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한 결과들을 가지고 그래서 아마 책을 보신 분들 중에 뒤에 보면 참고문은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실체가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쓸 때 좀 더 지금의 트렌드와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좀 더 오랫동안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막연히 어찌 보면 이제 저희가 에세이 책 이런 거 보면 뭐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좀 더 근거 있는 학문적으로 근거 있는 우리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그 연구진들이 이 완벽주의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요런 성향은 요렇게 하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뭐 성공이나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다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자신 있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책 한번 보시면 저도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솔직히 쉽진 않았어요. 네. 쉽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뭐 공부하면서 읽었어요. 오늘 또 이제 교수님하고 또 이야기 나누니까 또 저의 지식을 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공부하면서 읽었는데 쉽진 않은 책인데 그래도 자기 유형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니까 이런 걸 한번 채워보자.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학문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담아주셔가지고 다음에 또 좋은 책 나오면 꼭 한번 나와주시죠. 네. 교수님 자주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